제2폭 그림의 새 지평을 열다. 진경 산수화.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산수화는 크게 두 가지. 실제 경치를 그린 실경산수와 불특정 장소를 상상해서 그린 관념산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실경산수화와 진경산수화로도 구분됩니다. 실경산수화가 실제 경치를 보이는 대로 그린 것이라면 진경산수화는 실경을 대상으로 하되 작가의 의도를 더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예술정신을 구현한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전반 진경산수화의 형식과 양식을 완성한 인물이 바로 겸재정선이기에 우리가 그의 산수화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아, 금강산이로구나. 1711년 정선이 완성한 신묘년 풍악도첩에 수록된 단발령망 금강산도를 영상으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선은 멀리 금강산이 시야에 들어오는 단발령 고개의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화면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구름층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금강산의 흰색 바위들이, 오른쪽에는 숲으로 우거진 단발령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단발령 위에는 갓과 도포를 갖추고 금강산을 바라보는 여행객과 가마꾼이 보입니다. 금강산 여정의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금강산, 진경에 영감을 주다. 정선이 그린 진경산수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소가 바로 금강산입니다. 금강산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서쪽 내금강과 동쪽 외금강, 그리고 해금강 지역으로 나뉩니다. 특히 내금강은 금강산 탐방길에 한양에서 가장 먼저 들르는 지역입니다. 신묘년 풍악도첩. 정선이 화가로서 명성을 떨치게 된 계기는 금강산 그림 때문입니다. 정선은 36세인 1711년 처음으로 금강산 여행을 하게 되었고 신묘년 풍악도첩을 완성했습니다. 이 화첩은 그가 남긴 가장 이른 금강산 그림입니다. 총 13점의 금강산 그림이 실려 있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술관도 이 화첩을 영인으로 제작하여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강전도. 지금 보이는 작품이 정선의 대표작이자 우리나라 국부인 리움미술관 소장 금강전도입니다. 정선은 내금강 전체를 한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시선을 따라 맨 위에 비로봉 바위에서 맨 아래 홍해교라는 무지개 구름다리까지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능선을 타고 내려오면서 만들어지는 둥근 형태가 태극 같기도 하고 연꽃 봉오리 같기도 합니다. 정선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부감법과 원형구도를 사용하여 금강산 12,000봉을 한 화폭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림의 왼쪽은 붓을 눕혀 찍어 표현하는 미점준으로 부드러운 흑산을, 오른쪽은 선을 내리긋는 수직준으로 강한 바위산을 표현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흑산과 바위산의 대조를 음양의 조화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해악 전신첩. 정선은 1712년 37세에 이병현 등과 금강산을 유람하고 해악 전신첩을 그렸습니다. 현재 전해지지 않는 이 화첩에는 김창읍, 이병현 등의 재화시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학문과 예술을 주도한 학자들이 해악 전신첩의 시문을 담당하였으니 화가 정선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을 것입니다. 신묘년 풍악도첩과 함께 두 개의 화첩으로 정선은 금강산 그림작가로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간송미술관 소장 해악 전신첩은 72세인 1747년에 그려진 것입니다. 영남에서 진경산수를 확립하다. 정선은 1716년 41세에 관상가미 겸 교수, 즉 종육품으로 벼슬살이를 시작합니다. 이후 1721년인 46세부터 51세까지 약 6년 동안 현재 경상북도 하양에서 현감직을 수행합니다.
이 시기부터 그의 영남 지역 진경산수화가 시작됩니다. 또한 58세인 1733년, 현재 포항에 해당하는 청하의 현감으로 부임합니다. 이 시기에 정선은 하양 현감을 끝낸 후 다시 경상도에 머물면서 그 지역의 여러 명승지뿐만 아니라 동해안까지 여행하는 귀중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청하 성읍도. 우리 미술관의 소장품인 청하 성읍도는 당시 청하 성읍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관할을 화면 중심에 두고 원경에는 호악산을, 근경에는 갯벌과 솔밭을 그려 넣어 성읍의 경관을 포착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근무지를 그림으로 기록하려는 듯 단정하고 차분한 붓질로 사물을 섬세하게 묘사했습니다. 화면 상단 화재 옆에는 천금물전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천금물전이란 천금을 준다 해도 남에게 주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아마 정선은 이 그림이 자손 대대로 소중하게 전해지기를 바란 것 같습니다. 내연산 용추도. 정선이 이 지역을 답사하는 적은 내연산 폭포바위에 새겨진 갑인추 정선이라는 글자에서 확인됩니다. 그가 청하 현감으로 부임한 이듬해인 1734년 가을, 이곳을 방문한 것입니다. 현재 리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내연산 용추도를 이 시기에 그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선은 60세 되던 해인 1735년 5월, 어머니가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2년 만에 청하 현감직을 사임하고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선은 청하 현감 시절에 청하 성읍도, 이밤도, 금강전도 등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이 시기 정선의 그림을 보면 자유로운 화면 구성과 생동감 넘치는 필묵법이 돋보입니다. 독자적인 진경산수화의 양식과 형식을 확립한 것입니다. 전국의 명승도. 정선은 관직이동이나 여행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을 탐방하며 다양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양천현령 시절에는 서울, 경기 지역을, 모친 3년상 이후에는 충청도 지역을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지역을, 하양현감과 청하현감 시절에는 경상도 지역을 그렸습니다. 정선의 진경산수화는 조선 팔도를 거의 망라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전라도와 제주도 지역을 그린 작품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쌍도 정도. 쌍도 정도는 정선이 하양현감 재직 당시 성주관하에 객사에 있던 누정을 그린 것입니다. 네모난 연못에 2개의 섬이 있는데 이 섬들이 가느다란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 마치 하양현감 시절 고립되고 외로웠던 그의 심정을 보는 듯합니다. 계상정고도. 퇴후 이선생 직전첩에 실린 4폭의 그림 중 하나인 계상정고도는 천원권 지폐 뒷면에 실렸습니다. 지폐 앞면에 있는 태계이왕이 관직에서 물러나 도산서원에서 지내며 주자 서절 요소라는 책을 쓰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